오늘은 장안의 화제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상승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근데 시작은 좀 이상하게 됐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현실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권의 2위 주자 자리를 굳히고 있고 1위를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하고 붙었을 때 경쟁력 예전보다 상당히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나오다가 막판에 결국 24% 이렇게 딱 끊으면서 2위로 끝을 냈거든요. 이런 저력을 봤을 때 홍준표가 언젠가는 사고를 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거냐? 홍준표 진짜 대통령이 될 거냐? 이거 당연히 예언을 해야 되겠죠? 홍준표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의 운명은 대구 서문시장의 50대 자영업자인 김모 씨가 결정한답니다. 그러면 일단 홍준표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20대, 30대 청년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게 있다고 봐요. 그래도 정치는 예전에 하던 사람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치 성향이 강하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유권자들은 어떨 때는 야 정치 안 해본 사람 한번 밀어보자 하면서 뭐 안철수 현상 이런 걸 만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이 시켜봤더니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이런 사람들 정치를 안 해봐가지고 좀 아닌 것 같아. 해본 놈이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또 밀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홍준표의 캐릭터가 중요한 게 홍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뚜렷이 갈리는 편이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면 나쁜 놈, 알고 보면 착한 놈. 이 두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막 첫 시간부터 들어와가지고 애들 군기 잡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슬슬 표정 풀어지고 막 장난도 좀 치게 되고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알고 보면 좋은 선생님이죠. 근데 어떤 선생님은 처음에 되게 애들한테 상냥하게 대해줬는데 애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굉장히 엄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 선생님이 학기 말에는 욕 다 먹게 돼 있어요. 그걸 봤을 때는 홍준표는 확실히 알고 보면 착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홍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추세가 지금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20대, 30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성향이 조금 복잡해요. 기성세대 눈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대 쪽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홍준표 후보를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유승민,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심상정 이런 후보들을 많이 지지했던 세대가 이 세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세대에서 왜 홍준표를 지지하게 되느냐? 문재인 정권 탓이 크다고 봐요. 문재인 정권이 이 먹고 사는데 유능하지 않다. 그리고 위선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것들 이게 커졌다고 봐요. 근데 홍준표 저 사람은 위선자는 아닌데 솔직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높게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적인 청년층에서도 지지가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에게 걸림돌이 등장합니다. 청부 고발 또는 고발 사주라고 불리는 그 의혹인데 여기서 진짜 뭐가 나오면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는 타격이 됩니다. 하지만 뭐 나오는 게 별로 없어. 스모킹은 있는데 스모킹 건은 없어요. 이러면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야 이거 봐라 이거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죽이려고 또 이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 누가 불리해질까요? 홍준표죠. 국민의힘 지지층과 윤석열 간의 일체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난관을 뚫고 홍준표 후보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따져보죠.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다 죽어가던 자유한국당을 끌어안고 재기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그 홍준표를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에서 썩 좋아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마음을 열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 때까지는 성과가 컸죠. 그 정도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 바로 당대표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쪽 광역단체장 두 자리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습니다. 참패예요. 역대급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홍준표 당시 대표에게 물은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한창 잘 나갈 때 홍준표 후보는 이상하게 좀 계속 날선 언행, 거친 말들 이런 것들을 내뱉습니다. 그걸 봤을 때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아 자꾸 저렇게 하면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그쪽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홍준표 민주당 불확치냐 이런 얘기까지도 실제로 나왔었어요. 제가 감히 평론가로서 뭐 조언을 하자면 사실은 바둑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잖아요. 예,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하라 이거 전에 딱 가닥을 잡아야 될 게 문재인 정권한테 한 대 쳐야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면. 그리고 치지 못할 거면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홍준표 안 두들겨 패고 있죠. 윤석열만 팹니다. 이러면 홍준표는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그로를 잘 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홍준표를 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행보를 국민의힘 경선 11월 후보 뽑히기 전까지 어떻게든 보여줘야 된다. 이게 홍준표의 숙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 서문시장에 50대 자영업자 김모 씨는 어떻게 해서 홍준표의 운명을 쥐는 것이냐. 들어보면은 대구도 세대별로 갈렸어요. 대구도 청장년층은 홍준표, 무야홍 이거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총선 때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이미 드러났던 거예요. 홍준표가 수성못에 뜬다 하면은 막 몰려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청장년층입니다. 대체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럼 다 보수냐? 아니었어요. 중도층, 심지어 민주당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층 이쪽까지도 홍준표 쪽에 인기를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대구 지역의 중노년층 쪽은 싸늘합니다. 조금은. 왜냐?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뭔가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더하기 무소속으로 대구에 총선 출마할 때에 와, 저 사람은 진짜 왜 그렇게까지 비집고 대구에 들어오는가. 좀 딴 데 가서 험지에 나가서 좀 싸우면 안 되나. 황교안은 종로에 나간다 그러고 김병준은 세종시에 나간다는데 홍준표는 왜 대구에 그렇게 꾸역꾸역 들어오느냐. 이것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대구의 청장년과 중노년 사이에 기류의 차이가 있다. 홍준표를 대하는 눈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어디쯤에 50대라는 연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는 미디어 선거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막 뭐 윤석열 캠프에서도 민지야 뭐 이런 거 동영상 만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입소문이 더 중요해요. 민주당도 똑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왜 의원직 사퇴했겠느냐. 조금 있으면 호남 경선 아닙니까? 근데 호남의 전통 지지층이 저울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고향 출신인 이낙연이냐 아니면은 표가 확장성이 더 있어 보이는 이재명이냐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별의별 게 다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이일 수도 있어요.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도 이명박 대 박근혜 한나라당 내부 대결 붙을 때 그때 이명박 쪽에서 무슨 구호를 꺼냈느냐. 마 오빠 먼저. 네, 오빠 먼저. 나 나이 많다. 나이 많은 사람 먼저 시켜줘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낙연 또 내가 의원직 사퇴를 했고 내 그 대통령 선거 실패하면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나 이대로 보낼 겁니까? 이 얘기를 호남에 던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호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통 지지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위해서 던진 카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의 전통 지지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입소문 대단히 중요하고 입소문 전략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의 역할이 큽니다. 자영업자는 장사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가게에 몰려오고 또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직장인이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좀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보통 손님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시장처럼 편한 분위기에서는 한마디 하기도 합니다. 아, 홍준표가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건지 그래도 윤석열만한 대선주자는 없지. 이렇게 얘기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대구에서도 보면 예전에 왜 김부겸 총리가 민주당 소속인데 당선이 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당시 시장에 50대 정도 되는 상인분이 김부겸 난 좋은데요? 김문수 별론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여론의 바로미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선거에서 개표에서 다 입증이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결국에 홍준표와 윤석열과 홍준표 간의 대결은 뭐 대선 막판쯤 되면은 서울에 사는 누구, 충청도에 사는 누구, 제주도에 사는 누구 이런 분들이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각 당의 후보를 지지층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그 단계에서는 결국에 핵심 지지층에 해당하는 계층, 지역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키를 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의 운명은 대구 서문시장의 50대 자영업자에게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홍준표라는 소재로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는 평론가인 김수민이가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유권자인 당신,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준표라는 거울에 비친 본인의 모습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유권자인가? 나는 어떤 국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인가? 라고 하는 것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거울을 들고 여러분들을 비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